조용히 기다리다. 1915년 12월 말에 처칠이 프랑스로 돌아갔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가 정치적으로 끝났다고 생각했다. 운수가 이처럼 쇠잔했을 때 그는 클레멘타인에게 자신의 심정을 마음껏 토로했다. 클레멘타인은 윈스턴을 위해 정치 세계와 중개 역할을 했다. 제3, 제4 윈스턴은 편지를 통해 클레멘타인에게 세상 돌아가는 일과 사람들을 접촉하라고 촉구했다. 클레멘타인은 용기 있게 이 어려운 난국에 대처했다. 클레멘타인은 가정의 일과는 별도로 주보의 일을 맡아보고 있었는데 이 일은 점점 더 힘들어져 갔다. 이 일을 위해 시간을 내고 사교 활동을 하는 데에는 굉장한 노력이 필요했다. 그러나 그녀는 정치 사회에서 활동하라는 윈스턴의 부탁을 열심히 이행했다. 1916년 처음 몇 달 동안의 클레멘타인의 편지를 보면 클레멘타인은 윈스턴의 앞날을 확신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클레멘타인의 지혜를 엿볼 수 있다. 윈스턴의 짧은 휴가는 클레멘타인을 감정적으로 서글프게 만들었다. 그래서 클레멘타인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2, 3일 동안 머무르기 위해 스탠리 사촌들이 있는 올덜리로 갔다. 12월 29일에 클레멘타인은 로이드 조지와 점심 식사를 했다. 클레멘타인은 이날 복잡한 세부적 내용을 긴 편지에 적어 윈스턴에게 보냈다. 어제 이곳에 왔어요. 월요일까지 머물러 있겠어요. 당신은 아주 인내심을 발휘해야 될 것 같아요. 수상은 로드 조지와 당신을 더 나쁘게 대우해 주지는 않았어요. 똑같은 선택권이 당신에게 주어진다면 당신은 로이드 조지보다는 수상과 일하기를 더 좋아할 것이라고 확신해요. 현재로서 저는 수상을 미워하고 있으나 그가 악수를 청하면 응하겠어요. 시골에서 하루를 지내고 나니 기분이 좋군요. 어제는 대단히 낙담했어요. 그리고 흐르는 눈물을 억제할 수가 없었어요. 윈스턴은 에스키드와 로이드 조지를 비교하는 클레멘타인의 편지를 받았다. 그러나 윈스턴은 에스키드는 스스로 나약하고 의리가 없는 사람임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했다. 윈스턴은 연초에 클레멘타인에게 신년 인사차 편지를 보냈다. 새해에는 복 많이 받기 바라오. 금년은 작년보다는 나은 해가 될 거요. 여하튼 간에 금년의 우리들의 운수는 좀 나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1916년은 어떻게 끝나게 될지 알지 못하겠군요. 클레멘타인의 새해의 편지는 약간 우울한 논조를 띠고 있었다. 영국에서는 어디를 막론하고 사람들은 전쟁의 무거운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올덜리에 모인 사람들도 예외가 아니었다. 클레멘타인은 윈스턴으로부터 일시적으로나마 소식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기분이 우울해졌다. 그래서 클레멘타인은 이틀 후에 다시 편지를 썼다. 사랑하는 당신에게 떠나가신 지가 일주일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소식이 없군요. 지금은 어디에 계신지요? 큰 세계의 뉴스를 듣지 못하고 있어요. 다소 절망적인 기분으로 당신에게서 무엇이 와 있기를 바라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사실상 윈스턴은 클레멘타인에게 자신의 행동과 생각을 길게 적어서 매일 보냈다. 그런데 클레멘타인이 집에 도착했을 때 이 편지 중에서 2통이 와 있었다. 그리고 이날 오후에 2통의 편지가 더 도착하여 그녀의 갈증을 해소시켜 주었다. 이제 군인으로서 윈스턴의 눈앞의 장래는 결정되었다. 다시 말해서 그는 호서 장군이 사령관으로 있는 구사단의 제6 로열 스코트 수발 총병대대의 대령으로 임명되었다. 윈스턴은 스코트 연대에 참가하는 것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클레멘타인에게 번저의 시집 한 권을 보내라고 편지를 냈다. 병사들에게 시귀를 읽어줌으로써 그들의 정신을 위로하고 격려하겠소. 당신은 알겠지만 나는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찬미하고 있소. 얼마 안 있어서 클레멘타인은 다우닝가의 뉴스를 전할 수 있었다. 저는 수상을 만났어요. 난처해하는 것 같은 눈치였어요. 하지만 나는 그것을 좋게 생각하고 그와 잠시 얘기를 나누었어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듯한 목소리로 당신의 안부를 묻더군요. 그 다음 일요일에 클레멘타인은 에스키드의 가족들과 함께 점심 식사를 했다. 윈스턴이 사퇴한 후 클레멘타인은 수상과 처음으로 오랫동안 얘기했다. 클레멘타인은 윈스턴에게 편지를 보냈다. 수상께서는 당신에 대해서 많은 것을 얘기했고 또 당신에 관해서 많은 질문을 했어요. 아주 자연스러운 태도를 취했어요. 수상께서도 자연스러운 태도를 취하려고 애를 쓰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윈스턴이 클레멘타인의 편지를 받았을 때 그는 편지 내용에 만족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당신의 편지 속에는 수상이 말한 내용이 적혀 있지 않아서 그저 얘기를 많이 했다는 것만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클레멘타인은 지난번 편지 내용을 확대하여 다시 편지를 썼다. 당신이 저희 편지를 보고 수상이 정치와 현 상황에 대해 많은 것을 이야기했다는 인상을 받았다면 저는 당신에게 잘못된 인상을 주었습니다. 수상은 사소한 일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는 당신과 그곳에서의 당신의 생활의 세부적인 일에 대해서 많은 것을 물어보았어요. 윈스턴이 거의 매일 보내는 편지는 새 대대에 관한 자신의 경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일이 흥미가 있고 도전할 만한 것임을 알았다. 최근의 전투에서 실제로 모든 정규 장교가 전사했다. 그래서 연대 장교는 용감하고 의욕이 있고 지성적인 젊은이들로 충원되었다. 윈스턴은 아치발드 싱클레어라는 스코틀랜드 남작을 부사령관으로 같이 일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다. 윈스턴은 지난 몇 달 동안 이 남작을 알게 되었고 그를 경험 있는 군인으로서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친구로서 존경하고 있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단련된 우정은 오래 갈 수 있었다. 그러나 윈스턴은 사령관 직책에 흥미있게 집착하고 있으면서도 깊은 우울감에 빠지는 때도 있었다. 그는 이 사실을 오직 클레멘타인에게만 알려주었다. 클레멘타인은 윈스턴에게 뉴스원일 뿐만 아니라 위안과 힘의 원천이기도 했다. 그리고 클레멘타인도 윈스턴과 같이 윈스턴의 편지가 중단되면 우울해지는 것이었다.
1월 11일에 클레멘타인은 한꺼번에 도착했던 몇 통의 편지에 대한 답장을 썼다. 여보, 당신은 지난 10일 동안에 정치적 흥분을 느꼈을 것입니다. 여기서는 누구나 스릴을 느낀 것 같아요. 저는 수상의 위치가 일시적으로 강화되었다는데 동의할 수 없어요. 저는 전쟁이 수상과 함께 서서히 질질 끌리다가 끝나지 않을까 생각해요. 어제는 매우 슬펐어요. 갈리폴리가 끝장나고 훌륭한 전함이 침몰하고 클레멘타인은 또한 윈서턴이 다다넬즈에 관련된 문서를 발표하도록 수상에게 압력을 넣을 의사가 있다는 것에 대해 실질적이고도 현명한 견해를 피력했다. 만약 당신이 수상에게 다다넬즈 문서를 발표하라고 부탁하신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저에게 알려주세요. 만약 수상이 거절하거나 지연한다면 우선 저에게 알려주시고 제가 그것에 대해 저희 귀중한 충고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세요. 만약 수상이 당신과 의견이 다르다면 당신은 기다려야 할 거예요. 반면에 그 서류들이 발표된다면 그가 처음에 거절했던 것은 그에게 나쁜 영향을 줄 것입니다. 하지만 수상은 발표에 동의할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멀리 가 계시기 때문에 필연코 발생할 토론에서 당신이 발언할 수 없는 이 때가 문서의 발표 시기로서는 가장 좋은 시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클레멘타인의 편지는 모두가 정치적인 충고만은 아니었다. 그 다음날 클레멘타인은 윈서턴의 편지의 슬프고 우울한 문장들에 대해 곰곰 생각했다. 사랑하는 당신에게 당신을 위로해 줄 수 있기를 바래요. 너무 많이 생각하지 않도록 하세요. 당신의 그 개방적이고 의심치 않는 성격이 분노하게 된다면 저는 불행해질 거예요. 인내야말로 당신이 필요로 하고 있는 유일한 은총입니다. 당신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저예요. 전쟁이 시작되던 그 몇 주일간 우리들이 해군성에 있을 때 행복했던 그 때를 저는 잘 기억하고 있어요. 전쟁이 끝날 때 우리들은 전쟁의 대부분의 기간 중 당신이 군인이었고 정치인이 아니었다는 것을 자랑으로 생각할 거예요. 현재 저는 군인과 군인들의 부인들만이 참된 사람들 같이 보여요. 당신이 현재 느끼고 있던 모든 것을 저에게 말씀해 주셔서 기뻐요. 저는 로이드 조지를 다시 만나보도록 하겠어요. 당신을 위해 좀 흥미있는 뉴스가 있었으면 해요. 윈서턴은 이 편지를 보고 답장을 썼다. 그는 이 답장에서 프랑스로 온 현명함과 필연성에 대해 의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리고 처칠은 클레멘타인이 자기의 정치하는 친구들과 접촉하라고 말했다. 그가 곧 귀국하여 정계에 다시 들어가겠다는 결정을 선언한 것은 틀림없이 클레멘타인에게 찬물을 끼얹는 셈이었으나 클레멘타인은 그의 지시를 이행했다. 그러나 그녀는 피셔만은 만나기를 거절했다. 윈서턴의 가장 친한 친구인 아치발드 싱클레어가 클레멘타인과 의견이 같다는 것은 클레멘타인에게는 틀림없는 위안이 되었을 것이다. 이제 윈서턴은 새로 맡은 사령관직에 대한 세부적인 일에 전념했다. 그는 기관총 학교에 다녔고
폭탄 투척을 연습했으며 밤에는 충실한 아치발들을 대동하고 연대 구역을 순찰했다. 대대가 전선으로 나가기 나흘 전에 처치는 병사들을 위해서 운동회와 체육회를 동시에 열어주었는데 이것은 큰 성공을 거두었으며 병사들의 사기를 북돋우는데 큰 역할을 했다. 1월 13일에 클레멘타인이 보낸 음식 바구니가 도착했다. 윈스턴은 이렇게 맛이 있고 이렇게 풍부한 음식은 먹어본 적이 없다고 그날로 답장을 써 보냈다. 윈스턴은 본국에서 사람들의 뇌리에서 잊혀지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그래서 그는 클레멘타인이 자기의 친구들 그리고 심지어는 가짜 친구들까지도 접촉해 달라고 클레멘타인에게 간절히 부탁했다. 나를 위해서 행동을 해줄 사람은 당신밖에 없소. 나의 친구들을 찾아보는 것을 당신의 일과로 삼아주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